환입이요. 자, 환입이 설명해 볼게요. 환자가 뭐냐면, 환자는 우리가 환승할 때 환자예요. 다시. 그죠? 그 뜻이고, 입자는 들어올 입. 들어올 입, 뭐이지? 들어올 입? 입구, 맞아, 입구. 이런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거 저는 감동받았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생각한 걸. 아무튼,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걸 환입이다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아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설정의 반대예요. 설정은 뭐냐면 아까로 따지면 내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150원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100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50원을 적립을 했죠. 근데 환입은 반대에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위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떼일 것 같은 금액이 100원인 줄 알았어. 100원. 그래서 100원을 적립해 뒀어요. 미리 적립해 뒀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해 연도 말에도 얼마를 떼어 먹힐 것 같은가라고 추정해 봤더니 100원이 아니라 70원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위험을 과다하게 잡았죠. 맞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실제로 회사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느낌 들이면 좀 괜찮으려나 뭐냐면 그 회사 있죠. 그 삼성전자의 재고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예, 이건 재고 자산이지만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재고 자산이 시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왜 떨어졌냐면 코로나 터졌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그 메모리 같은 게 엄청나게 들어가죠. 가전제품 엄청나게 사야 되고 스마트폰 사야 되고 가전제품, 스마트폰 막 PC 다 필요하니까 거기 노트북, 태블릿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재택근무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았던 거야. 막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제 증설을 했어. 근데 이제 엔데믹 돌아오니까 어때? 엔데믹도 돌아오고 미국 금리 많이 올리니까 경제가 우리 이제 먹는 거 빼놓고 먹는 것도 절약하려고 하죠. 지금 들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인계동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만큼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 주말에 막 넘쳐 미어 터졌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막 계속 문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재고로 쌓아뒀겠죠? 그럼 재고로 쌓아뒀으니까 걔가 막 시가가 떨어지고 있는 계속 얘가. 맞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워낙 가전제품 이런 거 교체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이제 AI 쪽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쪽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거야. 그쪽을 막 투자 많이 하고 대신에 뭐는 안 해요. 주로 소비자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AI는 기업용이 소비자가 AI 살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스마트폰, 뭐 가전제품, 아까 있던 뭐 우리가 PC, 태블릿, 맞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재고가 없어요, 이제. 재고 쭉 줄어들어 계속. 맞죠? 왜냐면 그거를 증설 안 하고 만들지도 않거든, 이제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회복되면 이게 환입을 시키거든. 당초에 시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위험성이, 시가가 한 100억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시가 진짜 떨어져서 잡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한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한 100억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비용 처리해버려요, 미리. 그래서 충당금을 쌓아놔. 미리.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격이 30억 정도 오른 거야. 맞죠? 올랐으면 100억으로 미리 비용한 것 중에 30억을 환입시켜버리거든.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위험을 너무 많이 잡은 거야. 실제 위험보다. 그때는 대손충당금 많이 잡은 거 다시 환입을 시켜요. 한번 차례 들어볼게요. 자, 보시죠. 여기.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31일에 대손 예상하잖아요. 예상했는데 외상 매출금 잔액은 500원이고 그리고 대손 예상할 때 항상 기말에 채권 잔액에다가 못 받을 것 같은 퍼센트를 추정해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500원 여기에 30%인 150원의 대손 충당금이 기말에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150원을 회사가 띄어먹힐 거다라고 올해연도 말에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90원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위험을 40원만큼 과다하게 한 거지. 나는 190원을 띄어먹힐 줄 알고 190원의 대손충당금을 이미 적립해 놨는데 우리가 150원만 띄어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험이 40원 줄었죠. 그럼 이거는 줄여. 왜? 기말에는 150 있는 게 맞는데 190이나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0원을 대손충당금을 없애요. 이번에는. 늘리는 게 아니라. 190에서 40을 없애야 150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지. 오케이.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이니까 없앨 땐 차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차변으로 여기 40원을 없애면 190에서 40을 없앴으니까 150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190 중에서 40을 대손충당 이렇게 했죠. 대손충당금 야 너 150 기말에 있어야 되는데 너 많이 있어 너무 190. 40은 들어와. 다시 환자의 들어올 입자에서 대손충당금 대변의 환입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자고로 들어보세요. 그럼 자고로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은 아까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위험이 좀 더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죠. 그러면 반대로 환입하면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로 합니다요. 여기? 자, 근데 요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래요. 미수금은 아까 여러분들 설정할 때 추가로 우리가 모자란 금액을 적립하는 거 있잖아요. 설정할 때 영업의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얘는 환입됐을 때 영업의 비용을 취소하냐? 안 해요. 영업의 수익으로 합니다. 여기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해요. 자, 왜 그러냐 들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건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죠? 환입을 하는 건 그럼 당연히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응되는 영업의 수익이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환입됐으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어. 없을걸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 매출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맞죠? 거기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은 둘이 있단 말이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판매비와 관리 수익은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빼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잘 안 나와. 중요한 건 이 분기 안 나온다. 분기 안 나오고 말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 뭐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액이 마이너스면 이거 설정을 하는 게 오히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설정액이 이렇게 음수인 걸 우리가 환입한다라고 해요. 설정액이 아까 플러스면 네, 그때는 우리가 비용 잡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까로 따지면 수선비가 이거예요. 내가 수선을 미래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수리할 때 예, 얼마의 수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됐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만 원이래요. 근데 이미 수선비가 얼마는 이미 있냐? 25만 원 있어. 그럼 25만 원 중에서 우리가 5만 원 돌려줘야지. 맞죠? 돌려주는 거니까 나는 수익이지. 수익이 없는 애는 비용을 빼면서 수익 잡는 거고 관련 수익이 있는 건 해당 수익 잡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가끔씩 대손 충당금은 계산 문제도 출제해.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 출제하니까 계산 문제 설명 좀 할게요. 보시죠.
하면. 자, 자고로 대손 충당금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있어야 될 곳은 대변입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항상 누구랑 같이 움직이냐면 채권이랑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채권은 자산이니까 2월이 돼야 안 돼요. 자산은. 되지. 그럼 대손 충당금도 채권 따라다니까 2월이 돼요. 즉 기초와 기말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자, 일단 여기 그래서 대변에 플러스 적은 거고, 그럼 기초는 여기 있겠죠, 대변에? 이렇게? 자, XXX는 문제에서 언급된 금액 적으라는 얘기, 계산 문제 붙일 때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손 충당금은 언제 감소했어요? 언제? 대손이 확정되면 기존에 내가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에서 먼저 까잖아요. 까니까 여기 대손이 확정되면 감소. 그죠? 이렇게.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언제 증가했냐면 아까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회수하면 떼인 돈 받으면 그래서 여기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기말은 항상 기초하고 반대편.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기말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띄어 먹힐 것으로 예상되는 게 기말에 있어야 되잖아요. 쌓아둬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뭐냐면 기말 대손 예상액이에요. 기말의 대손 예상액. 음. 그러니까 올해 연도 말에 200을 못 받을 것 같다. 미래 200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200의 대손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대손 충당금 잔액이 띄어 먹힐 것 같다. 그 금액이 기말에 있어야 돼. 어떻게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줘. 여기 아까 이미 봤었지만 200 아까 2억의 1%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는 기말 대손 충당금의 숫자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의 채권 잔액에다가 올해 연도 말에 못 받을 것 같은 추정률 요거 이게 아까 사료 따지면 그러니까 요게 이거 여러분들 아까 사료 따지면 만약에 T 계정 그리면 기초 대손 충당금이 120 있었잖아 아까 근데 회수 아까 20만 원 했다라고 돼 있었지 기억나요? 20만 근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기말 채권 잔액이 2억 있었잖아 아까 2억 2억에 1% 맞죠? 그래서 여기가 200만 원이었잖아요. 했죠? 그래서 기말에 대손충당금이라는 대손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이 200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얼마는 있어요? 140은 이미 있어. 맞죠? 140은 이미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적립을 하면 되냐면 60만 원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적립해야 될 게 그게 설정이라고 했죠. 맞죠? 설정이 아니라 우리가 적립했던 금액을 우리가 반대로 없애는 건 환입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죠?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 여기 설정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예, 아까 답이 그래서 60만 원이었잖아요. 60만 원. 왜냐면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까 문제에서는 대손에 여기 아까 문제 요거예요, 요거. 아까 문제로 따지면 회수는 있었는데 떼인 건 없었잖아요. 떼인 건 없었잖아. 맞죠? 아까 이 문제 13페이지 이 문제 혹시 영상 보실 분들은 제가 지금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영상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서 없었으니 굳이 표현하면 0이지 0. 그렇죠? 그럼 0이니까 우리가 차변의 합계가 200이면 대변의 합계도 200만 원이어야 되죠. 우리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설정액이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만약에 이게 T 계정으로 응용을 하면 아까는 그냥 공식으로 했었던 거고. 네, 그렇다고요. 이게 원래 어려워. 저렇게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설정했냐면 이게 채권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충당금 잔액에다가 이미 있는 잔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적립을 한다. 그게 설정액 이렇게. 근데 이론은 어려운데 나중에 실기하시다 보면 되게 쉽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실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산 문제 푸는 게 있으려나? 잠깐만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음,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12페이지. 기출 문제지. 기출 문제지. 비례. 숙제 유인물, 숙제 유인물. 자, 숙제 유인물에 뭐냐면 우리가 3번부터요 5번까지 3번부터 5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3번부터 5번 13페이지 맞나? 13페이지 12페이지 3번부터 5번
오케이, 여러분들. 자, 이게 옳은 게 좀 어렵죠, 옳은 게. 예. 자, 3번 대손상박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아니죠. 우리가 매입을 차감하는 거네. 할인, 뭐, 애누리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서 아까 채권 쪽에 표시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 맞죠? 이게 맞는 말이 대손상각비 이렇게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표현해 맞는 말이에요. 걔는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큰일 나요. 여러분, 채무, 외상매입금은 여러분들 채무예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여러분,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어요. 왜? 못 받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채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채무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무슨 말일까요? 떼어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죠? 채무는 대손충당금 절대 설정 못해요. 알죠?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다 떼어먹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자, 4번이 답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해당 채권이 우리가 대손, 못 받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소되는 거. 차감적 평가 계정 맞고요. 대손으로 인해서 대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평가. 자, 5번 먼저 할게요. 5번. 대손 처리 대상 아니 몇 번이에요? 4번 선수금 부채예요. 부채는 대손하면 띄어먹을 것 같아요. 계약금 받았는데 이 중에서 나 대손충당금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물건 안 넘겨줄 거임. 이거 쓰레기라니까요. 그래서 잘 나와 은근히. 예.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4번은 한번 T 계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T. 자가로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기말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기말의 대손상각비로 추가 계상할 거. 그럼 우리가 기말에 대손충당금 어떻게 설정하냐면 대변으로 모자란 금액 대손충당금 증가시키고 차변에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즉 얼마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되냐. 반대편 차변의 비용이니까. 요겁니다. 자, 그럼 T 계정. 그럼 여기 매출 채권이죠? 대손충당금 뭐 하는 거야? 대손충당금. 대충이라 할게요. 자,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자산을 빼는 계정이면 대변이 증가. 그 다음에 감소가 차변. 그러면 기초 대손충당금은 본인 위치인 대변액이죠. 요게 20만 원. 만원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3월 3일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25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대. 그렇죠? 그러면 대손이 확정되면 감소하잖아요. 확정. 이거 문제 좀 어려워요. 확정. 근데 우리가 대손충당금 얼마까지만 감소시킬 수 있어요? 20만 원만. 그렇지. 예. 20만 원만. 그렇죠.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뭐로 처리해? 그렇죠. 나머지 5만 원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5만 원 더 띄어먹힌 거니까 요건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로 5만 원 처리하죠. 5 처리할게. 5라고 할게. 5만 원 처리. 이게 중요해요. 5만 원 처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말. 그러면 여기 기말인데 기말의 대손충당금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우리가 기말에 띄어 먹힐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띄어 먹힐 대손의 예상을 하냐면 우리 회사가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총 채권 이 중에서 1%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충당금 잔액은 25만 원. 이렇게 해서 25만 원. 했죠? 근데 설정 전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전부 다 추가로 쌓으면 되는 거죠. 맞죠? 25만 원.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됐어요? 설정할 때 우리가 대변의 대손 충당금 늘리면서 차변의 비용 처리하잖아요. 음.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왜 25만 원이 답이냐면 기말에 추가로 계상할 대손상각비라고 했으니까 25만 원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올해 대손상각비 금액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금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라고 답하셔야 될까요? 30만 원 답하셔야 돼. 한국말, 다시 한국말. 기말의 대손상각비 추가 계상이 말고 올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이렇게 하면 요 25만 원에다가 내가 기초 대손충당금보다 더 못 받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더 띄어먹힌 거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대손상각비 여기서 5만 원, 여기서 25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답이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올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많이 틀려요. 실제로 여기 25만 원도 답이 있다? 맞죠? 그럴 땐 30만 원으로 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물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